믿어지십니까? 출범한 지 2년도 채 안 된 신생단체가 수많은 아시아 파이터들이 갈망하는 UFC 직행 티켓, 그 황금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원 챔피언십도 라이진도 아닙니다. 바로 코리안 좀비 정찬성의 ZFN입니다. 하지만 단 5번이 대회만으로 6명의 선수를 UFC 레이더망에 올린 이 기록 뒤에는 훨씬 더 미친 야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서울을 아시아 최대의 파이터 생산 공장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2026년에 판도를 뒤엎을 대담한 제안이 막 던져졌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아시아의 LFA가 되는 것.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챔피언이 필요합니다. 더블지 챔피언 출신 박찬수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UFC의 대부, 데이나 화이트 눈앞에서 펼쳐질 8인 생존 게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회가 아닙니다. 정찬성이 모든 것을 건 올인 베팅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소식과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2023년 8월 전 세계는 한전설과 작별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우리는 새로운 보스를 맞이했습니다. 38세의 정찬성, 그는 자신의 주먹보다 두뇌가 더 위협적일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제트파이트 나이트, 즉 ZFN 위 대표로서 그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단 505일, 5번의 대회, 그 짧은 기간에 ZFN은 2명을 UFC 본무대로, 1명을 컨텐더 시리즈로, 그리고 3명을 로드 투 UFC로 보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인재 배출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이 성공의 열쇠는 정찬성과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에 있습니다. 화이트 회장에게 좀비는 단순한 전직 선수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UFC 파이트 패스가 ZFN을 전 세계 200여 국가에 생중계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심지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여파로 화이트 회장의 방안이 무산되었을 때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격 제작 방식의 루키느4A 파이트를 통해 화면 너머로 ZFN 선수 2명을 직접 발탁했습니다. 로컬 단체가 받을 수 있는 신뢰,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찬성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컨텐더 시리즈 시즌 9의 열기가 뜨겁던 미국 네바다주 엔터프라이즈, 그곳에서 역사적인 악수가 오갔습니다. 정찬성과 데이나 화이트는 2026년을 위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루키느4A 파이트 촬영을 포함해 총 6차례의 ZFN 개최가 확정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망주 발굴 무대인 ZFN 오리진까지도 파이트 패스를 통해 전 세계에 송출된다는 점입니다. 서울 서초구 스포모티브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중계권료는 급등했고 그에 따라 정찬성의 어깨에는 천근만근의 약속이 지워졌습니다. 이 돈을 받는 만큼 ZFN을 정말 멋있게 만들겠습니다. 정찬성의 비전을 이해하려면 미국의 LFA를 봐야 합니다. 파이트 패스 중계 단체 중 최대 규모이자 세계 랭킹 파이터 230여 명을 보유한 UFC의 확실한 뒷마당. 2025년에만 4명의 챔피언이 타이틀을 반납하고 UFC로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찬성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ZFN을 아시아의 LFA로 만드는 것. ZFN 챔피언 벨트가 곧 지구상 가장 큰 옥타곤으로 가는 보증수표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 거대한 기계를 돌리기 위해선 완벽한 샘플이 필요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박찬수일지 모릅니다. 다이아 MMA 소속으로 더블지 챔피언을 지낸 이 29세 파이터는 ZFN 3메인 이벤트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레슬링 세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인 일본의 가와나 마스토를 상대로 압도적인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경기 후에 나왔습니다. 고려대 화정체육관 백스테이지, 박찬수는 쉬운 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로드 투 UFC 스타일의 패더급 8강 토너먼트를 제안했습니다. 챔피언 벨트를 쉽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8명의 강자가 서로를 찢어밟히고 살아남은 최후의 2인이 데이나 화이트가 방한하는 날, 그의 눈앞에서 결승전을 치르자는 것입니다. ZFN 초대 챔피언의 탄생을 권력의 정점이 지켜보게 하려는 치밀한 계산입니다. 이 제안은 정찬성의 계산과 기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정찬성 대표는 팟캐스트 격투 시그널을 통해 데이나 화이트의 방한 시점이 2026년 연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2026년 한 해 동안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겨울에 결승전을 치르는 시나리오는 완벽합니다. 결승전 당일
화이트 회장이 케이지 사이드에 앉아있고 그 앞에서 ZFN 초대 패더급 챔피언이 탄생하는 드라마. 이보다 더 확실하게 아시아의 LFA임을 선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 정찬성 대표는 특유의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생각은 많지만 아직 언론에 공개할 만큼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정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긍정의 신호로 보입니다. ZFN 위 수준을 증명하는데 지옥 같은 서바이벌 토너먼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유튜버들의 도발과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한국 격투기를 뒤흔드는 사이 ZFN은 고독하고 거친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정찬성 대표는 철저히 쇼적인 요소를 배제했습니다. ZFN은 UFC가 사용하는 북미 통합 룰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정찬성은 낯선 환경 이주는 공포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 나갔을 때 엘보우 공격이나 체점 기준 때문에 당황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ZFN은 단순한 대회가 아닙니다. 이곳은 첫날부터 세계 최강자들의 룰로 싸워 이기는 법을 배우는 UFC의 고강도 시뮬레이션 룸입니다. 하지만 UFC라는 꿈을 키우기 위해선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본, 즉 압도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정찬성은 한국 격투기 시장에서 제트로얄이라는 VVIP 좌석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케이지 바로 옆 라스베이거스 복싱 경기 못지않은 호화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 테이블은 수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이곳에서 나온 수익은 대표의 주머니가 아닌 선수들의 파이트머니로 직행합니다. ZFN은 현재 국내 최고 수준의 대전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비위 철학은 현실적입니다. 선수가 생계를 위해 대리운전이나 야간 경비를 뛰지 않아도 될 때 케이지 안에서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숨건 승부가 다시 관객을 부르는 완벽한 경제적 순환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ZFN 위 저력은 단순히 완성된 프로 선수들에게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모래 속의 진주를 찾아내는 독보적인 스카우팅 능력입니다. 메가히트 유튜브 시리즈 좀비 트립을 통해 정찬성은 전국 방방곡곡을 뒤지며 숨어있는 사원군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들을 발굴해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사자골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훈련과 하부 리그인 ZFN 오리진을 거쳐 검증된 자만이 넘버링 시리즈에 섭니다. 타 단체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시스템은 ZFN이 단순히 스타를 영입하는 것을 넘어 평범한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내는 공장임을 증명합니다. 팬들이 이들의 서사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ZFN 위 화려한 조명 아래 그림자는 냉혹합니다. 프리미엄,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 정찬성 대표는 가혹할 정도의 선수 선별 작업을 진행합니다. 지루한 경기, 전적 관리를 위한 소극적인 플레이는 이곳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름값이 아무리 높아도 투지 없는 경기는 곧 퇴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압박감은 선수들이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싸우게 만듭니다. 한국 팬들은 이를 좀비 이펙트라 부릅니다. 물러서는 순간 UFC로 가는 길 또한 영원히 멀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표절이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설적인 파이터에서 야심찬 프로모터로 정찬성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유산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026년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과연 ZFN은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의 등용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박찬수는 7명의 경쟁자를 뚫고 데이나 화이트 앞에서 벨트를 맬 수 있을까요? 답은 아직 미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한국 MMA에 불어닥친 태풍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8인 토너먼트 방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뜨거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